네, 이번 시간은 TV조선과 조선일보,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후원하는 2013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된 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회 책임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신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 시장님을 둘러싼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먼저 이 기초단체장 가운데 네. 몇 분 계신데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저로서는 이제 이 자치단체 운영에도 이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예. 다른 상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CEO로 선정됐다는데 특별히 의미를 예. 좀 저희도 갖고 예.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TV조선에서 선정했다는데 특별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신 지 벌써 2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의 소회를 좀 정리해 보신다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되게 이제 역동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다 아시다시피 대규모의 이제 은닉 부채, 7,280억이 넘는 은닉 부채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성남시 공직사회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성남하면 떠오르는 게 뭐 구속, 뭐 비리, 뇌물, 친인척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전임 시장이 그렇습니다. 전 그런 일이 올해, 많으셨죠. 네.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시민들이 행정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 집행 자체가 신뢰가 없으니까 잘 안 됩니다. 제가 느낌으로 그때 표현한 거는 네. 이 태풍 속에 난파선을 맡은 느낌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년 다 돼가면서 예.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국 꼴찌 그룹에 속했던 행정 투명성 이런 것도 지금은 뭐 전국 3위 수준으로까지 거의 수직 상승했고 행정을 시민들이 믿게 된 거죠. 부정부패 없는 행정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저희가 지금 올해 2,020억 정도를 추가로 갚으면 소위 성남판 IMF 사태 모라토리엄을 이제 해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되게 이제 역동적이었고요. 뭐 어찌 생각하면 제 자신 생각해도 한 10년 이상 시장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되게 안정이 돼서 예.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예. 시장님 이제 하신 지 이제 햇수로 3년 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개인 신상 한번 좀 여쭤보면은 네. 원래 인권 변호사 그냥 변호사죠. 뭐 변호사 그래도 당연히 인권을 뭐, 좀 네, 뭐 네. 그런 쪽 그랬다가 활동을 했죠. 네. 어떤 그런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네. 시정에 한번 뛰어들겠다라고 네.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원래는 이제 좀 세상에 좀 유용한 존재가 되자. 뭐 네. 세상 사는데 좀 도움되는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건 당시 이제 오래전 느낌으로는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막 충성 서약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선되면 그 충성을 이행해야 되고, 또 엄청난 정치 자금, 선거 비용을 이제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선 사업가 아닌 다음에는 이제 본전 찾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출마나 정치를 생각을 안 하고 시민운동에 이제 주력을 했었는데 일단 그 정치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고요. 네. 기왕이면 좀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세상에 기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시민운동가로서 제한적인 역할보다는 그때 역할도 역시 정치나 행정이 좀 시민이나 이 사회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또 공정하게 행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걸 감시하는 것보다는 지혜가 직접 참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직접적인 계기는 지금 본시가지, 성남 본시가지에 네. 소위 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의회에서 좀 이렇게 고함 지르고 그러다가 제가 수배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예. 수배가 되면서 이제 이거 직접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번 선거 떨어졌다가 들어오셨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뭔가 일하는데 바깥에서 하다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거 내가 해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6년 전이죠. 6년 전에는 그 시도가 실패했고 제 두 번째 도전에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어떤 시민운동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네. 일들을 지금은 제 손으로 하니까 너무 사실은
좋습니다. 아이고 아까 다행입니다. 전에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3년여 시간이 마치 10년 같을 네. 정도로 일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시정 활동이 좀 만만치가 않구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가 사실 되게 슬프죠. 예. 근데 저는 이 진실이 유통되지 않을 때가 제일 사실 되게 가슴 아파요. 예를 들면 이 선의가 악의로 해석될 예.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소위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대단히 공경에도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지 도시 만들었냐, 그런 창피한 얘기를 왜 하냐, 그냥 숨기고 조용히 얘기를 하면 되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취임 직후에는 저는 이제 주민 소환 대상으로 그렇죠. 그런 뭐 일이 되기까지 있었죠.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럴 때가 되게 슬펐는데 네. 이거를 대규모 재정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예산 집행이 중지되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어디서 벌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러면 주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견뎌내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연간 1,500억 정도씩 예산을 절감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갚아야 된다.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문제가 있구나 또 이해하게 돼서 저희가 3년 만에 6,200억 정도를 갚아가면서 바로 이제 졸업하게 된 성과도 생겼습니다만은 당시는 되게 어려웠죠. 예. 근데 또 그때 당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저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예. 위기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기회 요인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 당시에 어쨌든 이런 좀 심각한 논란이 되면서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해하고 돈이라고 하는 걸 마구 쓰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쓰는 게 결국 내 돈을 쓰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성과라면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내 살림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일상화됐습니다만 네. 이제 자치단체나 정부,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완전히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지금은 재정 운영을 상당히 내실 있게 하는 좋은 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부심 느낍니다, 외려. 그 시민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어떤 새해 인사회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됐나 보죠. 그럼요. 아, 저는 이게 지방자치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을 잘 알아야 되고요. 이 민선 시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의사를 행정에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뽑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듣고 어떻게 당연히, 알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일부에서 비난하는 뭐 트윗질도 열심히 하고요. 트윗을 하는 거죠. 트윗 통해 제가 의견도 듣고 지금 조금 전에도 그거 하다 왔습니다만은 또 동네에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도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게 합니다. 강제로 보고서 쓰게 하죠. 또 저도 시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하고요. 연두 순시도 옛날 같으면 관변단체 몇 명 모아놓고 질문 답변 정해놓고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저는 오실 분 다 오십시오 해서 보통 한 동에 가면 200~300명 가까운 분들이 막 별분 다 오세요. 막 피켓 들고 오는 분도 그렇죠. 계시고 네. 뭐 멱살 잡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안 막지요. 다 오시게 해서 보통 가면 한 빠르면 2시간, 늦으면 3시간씩 계속 집중 토론합니다. 한 동네별로. 이번 연초에 저희가 주민들 만난 숫자를 보니까 11,000명가량을 만났더라고요. 많이 만나셨네요. 네. 아이고. 다 들은 거죠. 저는 이게 그 자치정부 책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듣지 않고 무슨 뭘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새 정부도 출범하고 네. 또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사항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올해 새해 인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들이 나왔어요? 작년 전 취임한 직후 그다음에 매년 연초에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 연초 시민들과의 만남은 좀 색달랐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많이 느꼈는데 그 이전 같으면 주로 민원제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가로수 깨졌습니다. 뭐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게 주로 많았는데 네. 올해는 성남 시정 정책에 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버스 노선의 문제라든지 또 분당에 사신다니까 황교역이나 이런 데를 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뭐냐 예. 뭐 이런 것들을 도면을 그려봐가지고 자기가 직접 설명하고요. 이런 내용들로 많이 바뀌었고 내용이 또 주민들도 전에는 자기 얘기하면 다 가버렸어요. 오랜만에 시장 만났으니까 내 할 얘기하고 가버렸는데 네. 이번에는
한 200~300명씩 모여서 2시간, 3시간이 돼도 거의 그 자리를 떨지 않고 네.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저희 성남시 시정9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네. 저희가 주인으로 잘 대접한다는 의미를 좀 넘어서서 네. 정말 큰 개를 하는 거니까 개원들이 개주 관리하듯이 개 관리하듯이 좀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갖고 주인 노릇하자.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그래서 주인 대접을 받자. 뭐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당당하게 시장한테 얘기하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자, 마지막으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정말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2년 네. 한 7개월 정도, 네. 8개월 정도 됐는데 한 거라고는요. 청소하는 걸 했습니다. 청소. 청소요? 그러니까 집안 청소를 집안을 인수했더니 쓰레기가 잔뜩 있는 거죠. 온갖 비공식 무슨 말인지 빚덩이 알겠습니다. 뭐 네.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일할 의욕도 없고요. 맨날 욕 먹으니까 뭐 이런 상태인데 이걸 이제 정리하는 재정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꾸고 또 시민들을 봉사하는 자세로 바꾸는 이 일을 해와서 올해로 이제 올해 전반기 정도면 부채 문제를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저희가 1,500억에서 2,000억 가까이를 이제 그 비공식 부채를 정리하는 재원으로 써왔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옛날로 되돌아가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뭐 보도블록 다시 깔고 가로수 심고 뭐 대리석 깔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새롭게 생긴 다이어트를 통해서 생긴 가용 예산을 네. 새로운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주력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교육 부문 투자. 이제 학부모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은 토론 수업 할 때도 없고요. 논술 배우려면 학원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좀 시가 좀 직접 책임을 지자라는 사교육비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 교육예산 투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 체육과 같은 이런 시민들이 좀 질 높은 삶을 네. 위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주력하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쉬시는 날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